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고난과 기회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간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드웨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남들과는 다른 관심사를 보였던 드웨인. 축구나 야구 대신 그는 일찌감치 레슬링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 레슬러였고 경기장에 따라가면 직접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죠.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레슬링 기술이 빠지지 않았고 그는 어느새 작은 프로 선수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가정 형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드웨인이 15살이 되던 해 집안 사정이 급격히 기울어져 싸구려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15년 동안 무려 14번 이사할 만큼 불안정한 삶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드웨인은 차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멈춘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한없이 달려오는 차들 사이로 걸어나간 겁니다. 다행히 차들이 급히 피하며 어머니를 구해냈지만 그 모습은 15살 소년의 가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드웨인은 처음으로 우울증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제력을 잃은 그는 학교에서 싸움까지 일삼았고 종종 경찰서에도 끌려갔습니다. 키가 193cm, 몸무게 100kg이 넘는 덩치로 세상에 무서울 것 없다는 자신감이었지만 내면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퇴학당했던 그는 여러 학교를 떠돌았습니다. 또래들은 거구의 외모만 보고 그를 마약 수사국의 잔복 형사쯤으로 의심하며 수군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웨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작은 학생용 화장실이 불편했던 선생님은 교직원용 화장실을 쓰라며 그를 제지했죠. 키가 큰 드웨인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볼일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손을 씻으며 선생님을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의도한 건 단순한 반항이었지만 뭔가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분이 풀렸을 텐데 드웨인은 그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선생님을 찾아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아줬더니 뜻밖에도 제안을 건넸습니다. 우리 미식축구부에 들어올 생각 없니? 바로 그 선생님이 학교 미식축구부 감독이었던 거죠. 감독님은 드웨인의 체격을 보고 하늘이 내려준 인재라고 판단. 즉석에서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드웨인은 이때부터 멘토이자 새로운 아버지 같은 감독님을 따르며 미식축구 연습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학 입학의 기회를 손에 넣게 됩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그는 전국대회 우승컵을 차지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2학년 때 느닷없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워렌 셉. 훗날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레전드로 손꼽히는 선수였죠. 드웨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점점 잃어갔고 조바심에 무리한 연습으로 부상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졸업 시점에 프로팀의 러브콜은 단 하나도 없었고 미식축구의 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망함에 빠진 그는 가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3대째 이어온 레슬링 가문을 잇기로 마음먹은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프로 레슬러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드웨인의 고집을 꺾진 못했죠. 마지못해 기술을 전수해준 아버지 덕분에 1996년 그는 프로 무대에 데뷔합니다. 닉네임은 로키 마이비아, 로키 메이비아,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합친 이름으로 3대째 이어온 전통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 레슬링 세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온순한 이미지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레슬러치고 매력 없다며 혹평을 받았죠. 가족 이름만 팔아먹으려 한다. 는 야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악역이 되겠다. 드웨인은 레슬링계의 악역팀 네이션 오브 도미네이션에 합류하며 흑화 컨셉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적인 이미지의 4인조팀의 새 멤버로 들어간 그는 근엄한 표정과 강렬한 포스를 무기로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이목으로 바꿔놓았죠. 야유를 오히려 에너지로 삼아 순식간에 탑클래스 악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말투는 유행어가 되어 떼창을 이끌 만큼 인기를 끌었고 악역팀의 막내에서 리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레슬링계의 간판 스타로 거듭난 드웨인은 팬들의 지지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마침내 선역, 히어로로 전향하기에 이릅니다. 긴 무명과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화려한 반전이었죠. 레슬링계 정상에 오른 드웨인에게도 갈림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뜻밖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것은 미국 최고의 라이브 코미디 쇼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스포츠 선수 외엔 잘 찾지 않던 무대였기에 주변에서도 라이브 코미디는 무리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웨인은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생방송 무대에선 그는 긴장 대신 특유의 자신감과 재미를 뽐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패러디 버럭 오바마 연기는 시청자와 평단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거구의 근육질 인상과는 전혀 다른 유머러스한 표정 연기는 역시 멀티 엔터테이너라는 찬사를 받았고 이 에피소드는 1.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당시 SNL 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방송을 본 한 할리우드 감독은 드웨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블록버스터 영화 출연을 제안받았는데 그것이 2001년 개봉한 미라이였습니다. 드웨인은 고대 이집트 정갈 인간 스콜피온 킹을 연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촬영장에서 실제 살아있는 정갈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초반부에서 수만 명이 부활을 이끄는 장면은 실제 장군을 보는 듯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였죠. 비록 후반부에서는 제작편 이상 CG로 대체된 부분이 많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드웨인은 액션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압도하는 스타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연 배우로 전향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주연작이 바로 스콜피온 킹 2002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반인반수 영웅이 폭군에 맞서 싸우는 서사로 스콜피온 킹이라는 제목만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드웨인은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라는 꼬리표를 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제 온전히 연기자로서 새 출발을 하겠다며 레슬링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나이 32세. 의외로 빠른 결정이었지만 그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컸던 것이죠. 그러나 화려한 시작과 달리 험난한 현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슬링 시절 동작 위주의 액션만 잘하던 그에게 잡혀온 역할은 대부분 폭력적인 악당이나 싸움 장면이 주를 이루는 터프가이 캐릭터였습니다. 다른 모습도 보고 싶다는 대중의 요구는 높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그를 액션 스타로만 인식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일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드웨인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해 동성애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죠. 영화 쿨러에서 그는 순진무구한 젊은 배우 지망생 콜린을 연기하며 근육으로만 승부하던 이미지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망가지는 모습, 어색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표정 연기는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중도 역시 드웨인이라며 열렬히 환영했죠. 이후 그는 가족 영화에도 도전했습니다. 딸 바보로 변신해 발레를 배우고 무대에 오르는 아빠 역할을 맡은 아빠와 나의 발레 레슨은 그의 따뜻한 면모를 한껏 부각시킨 작품이었습니다. 거친 액션 대신 부드러운 감정 연기가 돋보였고 이 작품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힐링 무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던 드웨인은 개인적으로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결혼 생활 11년 만에 다정했던 부부의 인연이 이혼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우호적으로 이혼을 마쳤고 이후에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내 할리우드 화합 이혼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던 드웨인은 제2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중 5번째 작품에 합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매 특허 같은 민머리 근육 캐릭터로 라이벌로 꼽히던 빈 디젤과 한 화면에 등장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두 민머리 액션 스타의 대결 구도는 시리즈를 역대 최고의 흥행으로 이끌었고 그 뒤로도 후속작의 고정 멤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드웨인과 빈 디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일정 지각과 제작 방향 차이를 이유로 감독이 교체되는 등 다양한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가장 최근 작품에선 두 배우가 같은 장면을 따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결국 드웨인은 시리즈 하차를 선언했고 빈 디젤과의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드웨인은 화려한 수입만큼이나 후한 기부와 선행으로도 유명합니다. 2019년 할리우드 배우 수입 1위에 오르기도 했던 그는 파산 위기에 처한 미식축구 소규모 리그를 통째로 매입해 선수들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미식축구 선수가 되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또 어린 시절 힘든 시기를 도와준 은인에게 최신형 트럭을 선물하고 은퇴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 노후를 책임질게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급차를 선물하는 통큰 선행으로도 화제가 됩니다. 이처럼 드웨인은 링 위의 악역 스타에서 스크린 위의 멀티플레이어, 나아가 자선가이자 멘토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거듭났습니다. 드웨인은 이전에 화려한 액션 연기뿐만 아니라 치밀한 심리전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역할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티저 예고편 공개 후 반응이 뜨거웠고 드웨인이 다시 한번 진지한 드라마 연기에 도전한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드웨인의 제작사 활동입니다. 2022년 설립한 자신만의 프로덕션 락솔리드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몇 편의 독립 단편 영화를 투자 제작했는데 특히 여성 감독 그리고 신예 배우들을 발굴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 아래 진행된 이 프로젝트들은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드웨인은 앞으로도 소수자와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미식축구 리그 매입 외에도 그는 마인드 매터스라는 이름의 청소년 정신건강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공개하며 정신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온 그는 연간 수백만 달러를 기부해 관련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죠. 또한 재단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순회 강연을 진행하며 약할 때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강함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최근 드웨인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매주 일요일만큼은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음악에 관심을 보이자 주말마다 함께 작곡 수업을 듣고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SNS에 종종 올라옵니다. 그는 영화든 레슬링이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드웨인은 이미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연출 데뷔도 준비 중인데요. 첫 장편 연출작으로 자신의 성장기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링 오브 소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링 위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안의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 진짜 이야기라는 그의 설명처럼 작품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고통과 극복 과정을 담백하게 그려낼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 레슬링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해 미식축구와 프로 레슬링, 코미디,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 드웨인은 한 우물만 파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두렵더라도 호기심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레슬링계에서 최고였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코미디와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가정 불화를 겪으며 자신도 도움받은 경험이 있기에 드웨인은 청소년 정신건강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나간 상처가 누군가를 돕는 밑거름이 되듯 개인의 경험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우호적 이혼, 어린 시절 은인에게 받은 도움을 되돌려준 일화에서 보듯 인간관계는 성공 이상의 자산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맺은 따뜻한 연결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레슬링 기술을 배웠고 라이브 코미디를 습득했으며 지금은 감독 데뷔를 준비합니다. 드웨인은 배움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한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계속 진화 중인 드웨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드웨인처럼 용기를 내어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